매년 1월마다 CES가 열립니다. 국제기술전시회인데요. 이게 원래 이름은 국제가전전시회였어요. 근데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가전제품 말고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이곳은 기업들이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보다 보면 이 기업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구나, 혹은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좋습니다. 직접 가서 구경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라스베가스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뭐 기업 관련된 종사자가 아니라면 여길 방문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기사나 아니면 짤로만 좀 보다가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길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요거를 다 보셔도 사실 무방하겠지만 저는 이 서머리 자체만으로도 대충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로봇 분야였습니다. 로봇 쪽으로 어떠한 진전이 나오고 있는지. 지난번 테슬라가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로봇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진행 중인지,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아쉽게도 로봇 관련된 전시는 다른 기술력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좀 살펴볼 만했던 게 AR, VR이었고요. 그 외에 충전기 분야,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AI 반도체. 전 이 중에서 가장 제일 와닿았던 건 AI 반도체 시장 요거였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일단 먼저 AR, VR 쪽을 보면 얼마 전에도 저는 그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랑 AR, V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친구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저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엄연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그 친구가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소비자 입장입니다. AR, VR 디스플레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건, 그게 얼마나 좋은 걸 쓰건, 성능이 어떻든 간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홍대에 가보시면 요거 AR, VR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AR, VR 한번 끼고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있었고, 최근에 한 1년 전쯤에도 한번 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인식이 돼요. 근데 당장 제가 착용했을 때 이게 불편한 느낌도 있고요. 당장 물리적으로 이게 좀 느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받아들인 제 눈도 굉장히 피로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머리도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이 VR 기계를 내 돈 주고 사려면 완전히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를 구분 못할 정도로 정말 리얼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정도의 갭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도 불편해서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서 라식을 한 사람인데, 저 VR 기계는 거의 제가 훈련소에서 철모를 쓴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꽤 무겁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업계 내에서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을 개선을 한다면 그 무게가 낮아질 거고, 아직은 그 배터리를 경량화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배터리를 후면에 둬서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전 당장의 큰 문제는 요 디스플레이 문제보다는 그 무게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을 좀 줄이려면 배터리가 가장 먼저 경량화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도 대중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 이질감을 좀 줄이는 것들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결국에 요게 해결이 돼야지 얘네가 메타버스를 진행을 하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건 다 이러한 VR 시장도 같이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시장이 더 커지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내에서는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먼저 개선시키는 게 더 급선무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저해상도라도 썼을 때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이게 불편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장 VR 쓰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할 건 아니고요. 저해상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테트리스 이런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기술만 나와도 저는 구매 하나 정도는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VR을 투자하지 않은 이유가 당장 제가 소비자로서, 이거의 실수요자로서 끌리지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올해도 아직까지는 그닥 그렇게 큰 발전이 없는 걸 보니까 2024년 혹은 25년 CES를 볼 때 요 AR, VR 쪽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율주행 시장에서 같이 떠오르는 게 인포테인먼트인데,
물론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 부족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자율주행이 된다면 운전자는 운전해야 되는 시간에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역시도 꽤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차별점이 없다면 이것 또한 경쟁 과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결국 아까 나왔었던 AR, VR도 그렇고 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이쪽도 결국엔 다 AR 반도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랑 AMD가 꽤나 진심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저도 최근에 미장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랑 AMD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AMD를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톱에 이 AMD 거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매년마다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당장에 더 높은 품질을 저는 요구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제가 뭐 VR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기기를 가지고 뭐 게임을 한다 이런다 했을 때 좀 더 높은 화질을 구현하거나 더 높은 성능과 속도를 원한다면 새로운 시리즈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밖에도 얘네가 메디컬, 스페이스, 로봇 등의 분야로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사실 제가 중요하다 하는 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기업들 많아요. 예를 들어 존 디얼, 식량 부정 문제 해결사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진심으로 뭐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뭐 대박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귀엽더라고요. 여기 회사 로고에 보는 게 디얼, 이게 사슴이잖아요. 사슴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요거를 익셋샷이라고 그러는 건지 기존에 있던 트랙터랑은 좀 다르게 얘네가 좀 더 정교화된 그런 트랙터를 개발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씨앗을 뿌리고 그거를 수확할 때도 더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게 그런 뭐 트랙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RTX 4070 Ti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제게 이것보다 한 4모델 전인가? 3시리즈 전 거예요. 사실 워낙 잘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것도 잘 못 느끼겠고 컴퓨터에 깔아놓으면 사실 이건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역시나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뭐 웬만한 제가 게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게임을 실행할 때도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픽 구현도 완벽하고요. 근데 이 또한 역시나 좀 더 다른 차원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 싶을 때, 좀 더 고도화된 디스플레이가 요구될 때, 그때 저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요 지포스는 사실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알 거고, 아까 AMD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는 기업이라서 사실 크게 뭐 엄청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았다기보다는요, 이 AR 반도체로 확장하려는 모습들이 요번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3D 렌더링,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영향력을 확장할 그럴 포부를 좀 보였고요. 3전에는 커넥티비티와 에코프렌들리 요거 나왔는데 요 스마트띵이라는 어플을 하나 깔면 요걸 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건데 요게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인가 제가 그 전부터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백화점 한 공간에서 요거를 구현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집이라는 그 공간과 영역에 대해서 이런 가전제품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다. 요런 컨셉인데 뭐 집이란 공간 자체는 범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나온다면 얘네가 뭐 범위를 확장을 할 수 없는 거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조금 더 작은 물건들까지도 다 연결되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뭐 LG전자도 뭐 나온 게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고요. 저는 오히려 소니, 요번에 소니를 되게 많이 조명을 하더라고요. 소니가 요번에 각성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는 전장 쪽으로 조금 많이 힘을 실었습니다. 얘네가 무서운 거는 자체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VR 게임을 추가를 할 계획인데 이게 좀 무서운 거는 다른 그냥 VR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든 그 기술력을 다른 게임 업체나 다른 뭐 소프트웨어 업체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거를 고민하고 나서 만들어야 된다면 소니는 본인들이 그냥 거기다 껴 넣으면 됩니다. 뭐 FPS면 FPS에 맞게끔 이걸 만들면 되는 거고 뭐 액션, 아케이드, 어드벤처 본인들의 컨셉에 맞게 이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컨텐츠들을 본인들의 회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좀 신기하고요.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안 하긴 했지만 예전엔 플레이스테이션 2 시절부터 4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소니에서 요거를 본격적으로 낸다면, 그리고 저 VR을 한번 착용해봤을 때 괜찮다면 어느 정도 구매 욕구를 당기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소니가 혼다랑 협업한 차량의 아필라가 공개됐는데 요게 2026년에 나온다고 해요. 꽤 멀었죠. 아직까지는 컨셉카로만 나왔고 여기에 포함된 센서가 40여 개라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필라가 아직 나오려면 좀 멀긴 했는데 지금은 센서가 40개지만 그때까지 조금 더 많은 센서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소니랑 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힘을 실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번에 보면 뭐 메타버스나 AR, VR 쪽으로 꽤 많은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전 그리고 스마트홈 쪽으로 좀 힘을 많이 실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중에서 그나마 구미를 땡긴 게 저는 아직까지는 소니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특히 국내 기업들 삼성과 LG가 보여준 거는 기존에 인식하고 있었던 패러다임에서 크게 막 변화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해서 VR, AR도 크게 발전한 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은 좀 보여주긴 했지만 당장의 뭐 배터리 성능이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선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으로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차량 쪽으로만 보면 요 후기에만 따르면 사실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큰 뭐 신규 전기차 내에서의 어떤 기술력 변화나 이런 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전기차 기술 쪽보다는 자율주행에서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가서 탑승자와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느낌이 강했었고, 특히나 뭐 BMW D는 제가 뭐 현장에 있었다면 이걸 제대로 봤겠는데 이 이미지만 보고 이 설명만 듣고 나서는 딱히 뭘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고요. 소니 아필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면도 이뻤는데 옆면 보니까 이쁘네요. 그래서 소니의 아필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전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CES 이후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영향 중에 일부가 요번에 CES 발표되었던 인포테인먼트를 만족하기 위한 뭐 전장 사업 부문에서의 디스플레이 모양들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은데, 조금 패러다임의 인식이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단순하게 운송수단에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과열된 시장인 만큼, 앞으로 더 과열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수주 경쟁이 많을 거고,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윤 마진 또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쪽 접근하실 때, 특히나 자율주행 컨셉카 이걸 관련돼서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 자율주행을 믿지 못하겠어가지고요. 아무리 완전 자율주행이라 해도 제가 차 안에서 막 영화를 본다거나 뭐 기타 행동들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나 말고 다른 운전자들을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민간에 적용되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들어요. 이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한들 전체 인구가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게 아니라면 일부 자율주행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알고리즘이 더 복잡해지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인간의 의도는 빠진, 그리고 AI의 인공지능에 의도가 개입되어 버린 사고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게 나중에 뭐 멍청한 걱정일지 아니면 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민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상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아까 나왔었던 그 DL 있죠? 농기구 같은 거. 전통적으로 인간의 개입이 있어 왔던 노동 활동들이지만 언젠가는 로봇이 대체할 줄 알았던 일을 차라리 그냥 자율주행이나 AI가 직접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뭐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밖에 삼성전자, LG, SK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 쪽, 배터리 쪽, 헬스케어 쪽, 그리고 뭐 홈케어 쪽 뭐 다 그런 거고요. 조금 비교적 인지도는 낮긴 한데 이 자동차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만도 아실 거예요.
사실 만도가 지금이야 그렇지 예전에 전기차랑 자율주행이랑 수소 경제에 온다 만다 할 때 가장 크게 올랐던 게 만도였거든요.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뭐 대기업 삼전, SK, LG, 뭐 현대 이런 애들 빼고요. 그런 기업인데 얘네가 요번에 요 크랩 무빙도 보여줬대요. 근데 이 크랩 무빙이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처럼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멍이 말고요. 꽃게 있죠. 주차할 때 왜 한 공간이 남았는데 이거를 도저히 후진 전진 후진 전진 반복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걸 바퀴를 3시 9시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가로로. 그래서 옆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왜 개발이 안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늘 들었었는데 그게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기타 부품들까지 크랩 무빙 휠을 넣으려면 다 그게 변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코널 모듈을 요번에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개발돼서 나오면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모트렉스 나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건 없는 것 같고 롯데정보통신도 나왔는데 이것도 뭐 여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그렇게 크게 놀랄만한 내용들은 없는데요. 느낀 거는 AMD랑 엔비디아가 AR 반도체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AR, VR은 역시나 아직은 조금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기술력인 것 같고 걔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쪽도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당장 현실적으로 무게감을 줄여야 되는데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선 당장의 그 배터리 문제도 많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삼성전자, SK, LG,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대 가가지고 보여준 거는 사실 그렇게 엄청 놀라운 건 없지만 그만큼 새로운 영역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영역들이 너무 색깔이 확고히 있어가지고 기존의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온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아필라가 그냥 유난히 제 취향인 차라가지고 눈이 가는데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제 머릿속에는 이게 너무 확고하거든요. 그냥 나는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 돼도 잘 모르겠다. 그걸 내가 그럴 거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지 내가 그걸 왜 끌고 가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운전자 간의 어떤 사고를 방지해주고 그거를 인간이 좀 반응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대처해주는 수준까지는 전 괜찮은데 100%의 도로에 있는 모든 운전자가 자율주행이 아닌 상태에서 일부만 완전 자율주행으로 다닌다? 전 그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술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자율주행보다는 전기차,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제가 투자하는 기준은 철저히 저의 수요를 땡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있어가지고 이건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뭐 파일을 원하시면 따로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되는데 다운로드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원하시면 뭐 이메일 보내시면 보내드릴 수 있고요. 이런 리포트 말고도 지금 공개되어 있는 뭐 요약본들 혹은 뭐 리뷰 이런 거는 있으니까요. 그런 거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그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들은 별로 없으니까 사실상 오늘 영상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